어제 레오니아와 포트리 등 7개 한인 밀집 학군에서 한바탕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1월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한인 정치인들이 뉴저지 상록회를 방문해 한인 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내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에서 공간 외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기 전 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레오니아와 포트리 등 7개 한인 밀집 학군에서 한바탕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학교에 연쇄적으로 폭발물 협박 전화가 오면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께부터 가필드 고등학교와 잉글루드 소재 드와인모로우 고등학교, 해켄색 고등학교와 포트리 고등학교, 레오니아 학군 사무실에 폭발물 설치 관련 협박 전화가 15분 사이를 두고 연쇄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버겐 카운티 당국은 즉시 해당 학교 건물에 대한 소개령을 내려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폭발물 처리반을 급파하고 수시간 동안 폭발물 조사에 나섰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학교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폭발에 대한 공포와 함께 교통체증에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폭발물 위협 전화 내용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필드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지난달 6일과 17일 폭발물 위협이 있었고 13일에도 총기 살해 위협이 발생하는 등 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스 코커스 출신의 한인 정치인들이 뉴저지 상록회를 방문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뉴저지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인 정치인들이 리치필드에 위치한 뉴저지 상록회를 방문해 한인 노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된 행사에는 피터서 포트리 시의원, 글로리아 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시의원은 한인 사회가 자신의 재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타운에 증가하고 있는 한인 인구를 위한 활발한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제가 3년 전에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한인 경찰을 하나 하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뭐 한인 경찰이 됐건 아니면은 다른 동네 인플로이든 그런 한인들을 위해서 바이링구얼이 되는 그런 인플로이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시의원은 팰리세이즈 팍의 지역사회부 위원회를 개설해 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대화회장 마련과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의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투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우리가 같이 뭉쳐서 꼭 투표나 이런 정치적으로 관련돼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한 시의원 3명 모두 선거 승리를 자축하며 한인 사회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진행된 행사에서는 강태복 뉴저지 상록회 회장이 공동후원 회장을 맡은 제니 길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다음 주 내 이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1일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대규모 이민자 구제 방안이 담긴 행정명령 초안을 보고받았으며 백악관이 현재 이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국경 경비 강화 조치에서부터 이민국 직원 임금 인상안까지 총 10개의 세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500여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로 예상됐던 이 행정명령 발동이 앞당겨진 것은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이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12일 레임덕 회기를 시작한 공화당 주도의 연방 상하원의 입법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 가운데 공간 외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 등 23명은 재외투표소를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0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된 재외선거는 현행법상 재외투표소를 공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해 공간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투표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한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참가율은 각각 2.5%, 7.05%에 불과했습니다. 신경민 의원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간까지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는 10일 개최한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온라인 사이트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CSIS 측은 또 이날 청중들에게 공개한 동영상에서 독도를 센카쿠 열도와 함께 분쟁 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는 기사를 독도 전경사진과 함께 실었고 바로 옆 지도에는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한편 이번 온라인 사이트 제작과 동영상은 CSIS의 일본 석좌인 마이클 그린 박사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적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분쟁 지역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동영상도 이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기 전 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일부 시의원이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기 전 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찰관이 영장이 없거나 검문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경우 또 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정황이나 혐의가 없을 경우엔 검문 대상자로부터 서면이나 구두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2년 발의됐던 커뮤니티 안전법에 포함됐었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추진 소식에 경찰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린치 경관노조 회장은 범죄 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순찰 방식은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에드 멀린스 경사노조 회장 역시
이 같은 조례안은 시의회가 커뮤니티의 안전보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회장의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회장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인회가 다시 2차 선거 공고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27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일 오후 5시까지 등록 후보가 없어 2차 선거 공고 계획을 밝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거 관련 문의 전화도 없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년 전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이나 19일 2차 선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두 번째 후보 등록 마감일은 12월 3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탁금은 변함없이 $30,000입니다. 제26대 뉴저지 한인회 유광훈 회장과 임원 이사회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이날까지 차기 회장을 찾지 못할 경우 선관위가 회장 대행을 선출해 업무 공백을 맡게 됩니다. 김계봉 선관위원장은 두 번째 후보 등록 마감일에도 후보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현 회장의 차기 회장 후보 추천과 공탁금 감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며 회칙과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해 차기 한인 회장 선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학원들생 가운데 외국 국적 학생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6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이라는데요. 하지만 전체 대학원생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학원 협의회가 12일 발표한 2014년 미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대학원생 중 외국 국적 학생의 비중이 17%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원 신규 등록 학생 가운데 외국 국적은 2013년에 2012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도 8% 늘었습니다. 특히 인도 국적의 대학원생이 지난해 30%, 올해 2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유학생의 경우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7%가 줄었습니다. 전체 한국 출신 대학원 재학생의 수도 지난해보다 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1년과 2012년에 매년 20% 이상 늘어났던 중국 출신 유학생들도 올해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인 대학원생도 거의 늘어나지 않으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작 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등록금 부담이 대학원의 진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